단종 비정순왕 후 남편 죽은 후 64년을 어떻게 살았나. 섹션 1. 오프닝.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정업원 터 청계천 자료화면.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지금은 평범한 주택가지만 이곳에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씨.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의 왕비 정순왕 후입니다. 정순왕 후는 15살에 단종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6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16세 남편을 잃고 82세에 눈을 감기까지 무려 6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64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의 나이보다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을 정순왕 후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은 역사책에는 짧게만 기록된 정순왕 후의 64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펼쳐보겠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섹션 2. 정순왕 후 왕비가 되다. 열양 송씨 가문. 정순왕 후는 1440년 열양 송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판돈영 부사 송현수. 조선 중기 명문가 출신으로 뛰어난 가문이었습니다. 송씨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단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왕비 간택은 전국에서 후보를 뽑아 몇 차례 심사를 거쳤는데 송씨는 그 경쟁을 뚫고 단종의 왕비로 낙점됩니다. 1454년 송씨의 나이 15, 단종의 나이 14살. 두 어린 남녀가 조선의 국모와 국왕으로 혼례를 올립니다. 그날의 혼례는 얼마나 성대했을까요? 경복궁을 가득 채운 하객들, 울려 퍼지는 아악, 화려한 왕비의 예복을 입은 15살 소녀. 그 소녀가 64년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날 혼례장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행복했던 인연. 단종과 정순왕 후의 결혼 생활은 겨우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정순왕 후의 평생을 지탱했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도 다정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왕비를 각별히 아꼈고 궁중의 여러 행사에서도 왕비를 늘 곁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5년 세조가 왕위를 빼앗으면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정순왕 후도 왕비의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됩니다. 정순왕 후는 한양에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떠나는 날 정순왕 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섹션 3. 왕비에서 쫓겨난 여인. 폐서인, 평민이 되다. 단종이 유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합니다.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그냥 평민. 동시에 정순왕 후도 왕비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왕비의 예복, 왕비의 처소, 왕비라는 호칭.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16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송현수는 단종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처형됩니다. 친정도 없어졌습니다. 정순왕 후가 찾아간 곳은 동대문 밖 숭인동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궁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 그곳에서 정순왕 후의 64년이 시작됩니다. 정업원, 비구니가 되다. 정순왕 후가 머문 곳 근처에 정업원이라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는 이곳에서 비구니가 됩니다. 불교에 귀의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왜 비구니가 됐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남편 단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되면 세속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조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에게 절이라는 공간은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정순왕후는 평생 그 작은 암자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64년 동안 청계천에서 빨래하며 산 여인. 정순왕후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직접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청계천에 나가 빨래를 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남의 빨래를 해주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한양 사람들은 몰래 정순왕후를 도왔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놓거나 일부러 빨래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세조의 눈을 피해 백성들은 그렇게 패왕비를 기억했습니다. 권력은 정순왕후의 지위를 빼앗았지만 민심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섹션 4. 단종이 죽은 후. 단종의 죽음을 알게 된 날. 1457년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정순왕후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을 때 정순왕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실록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폐서인이 된 정순왕후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정에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단종의 기일마다 동쪽을 향해 통곡했다고 합니다. 영월은 한양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남편이 묻힌 방향을 향해 평생 울었던 여인. 그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조의 눈치를 보며 보낸 세월.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 정순왕후의 삶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단종을 추모하거나 그리워하는 행동이 알려지면 역적의 편을 든다는 죄목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래서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업원 안에서 불경을 외우고 연부를 하고 단종의 명복을 비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조는 1468년 세상을 떠납니다. 세조가 죽은 날 정순왕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요? 세조가 죽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지위는 여전히 서인이었고 남편은 여전히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종, 성종 시대를 지나며 세조 다음으로 예종이 즉위합니다.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은 성종. 성종 시대는 조선의 태평성대였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문물이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는 여전히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정업원의 작은 방, 청계천의 빨래터, 동쪽을 향한 기도. 왕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정순왕후의 64년은 단 하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섹션 5. 연산군 시대, 또 다른 공포. 경복궁 근정전 자료화면. 연산군의 즉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1494년 정순왕후의 나이 55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폭군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를 죽였습니다. 어머니 윤씨의 폐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파헤쳐서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처형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시대를 또 견뎌야 했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흔적들이 다시 한번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도 정순왕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백성들 사이에 퍼진 그녀에 대한 동정 여론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정순왕후는 연산군 시대도 살아남았습니다. 중종 반정과 새로운 시대.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합니다. 정순왕후의 나이 67살이었습니다. 중종시대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으로 요동쳤습니다. 조광조 같은 개혁 신하들이 등장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했지만 정업원의 정순왕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몇 명이나 바뀌는 동안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6명의 왕의 시대를 정순왕후는 살아냈습니다. 섹션 6. 64년의 삶이 의미하는 것. 동망봉 단종을 그리던 언덕. 정업원 근처에 동망봉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이 언덕에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향해 서서 단종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언덕에서 혼자 남편을 그리던 여인.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동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언덕에 오르는 것. 그것이 정순왕후가 64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지킨 것. 정순왕후의 64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종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추모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역사에서 단종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64년 동안 매일 단종을 기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기억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몰래 정업원을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권력은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순왕후가 64년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왜 제가 하지 않았을까요? 16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66년의 인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왕실 여인이 제가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선, 제도적 제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정순왕후 스스로의 의지였다고 봅니다. 단종과의 인연이 정순왕후에게는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비구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스스로 선택한 64년이었습니다. 섹션 7. 죽음, 그리고 242년 후. 1521년 82세의 죽음.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된 여인의 죽음을 조정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정순왕후의 시신은 숭인동 근처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왕비의 능이 아니라 평민의 무덤처럼. 15세 왕비가 됐다가 16세 쫓겨나서 82세에 평민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정순왕후의 일생이었습니다. 살은 가장 외로운 왕비의 능. 현재 정순왕후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사릉이라고 부릅니다. 사릉은 조선 왕비의 능 중에서 가장 작고 소박합니다. 성물도 적고 능력도 좁습니다.
다른 왕비들의 능에 비하면 초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능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종의 장릉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남편 곁에 있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방향을 맞춰 놓은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그 사실이 마음을 울립니다. 1698년, 240년 만에 복위. 1698년, 숙종 24년. 단종과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40여 년이 지난 해, 두 사람이 마침내 왕과 왕비로 복위됩니다. 단종에게는 묘단종이 내려졌고 정순왕후에게도 왕비의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240년이 지나서야 왕비가 된 여인. 하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는 누리지 못한 것들을 죽어서 받은 겁니다. 그게 과연 위로가 됐을까요? 역사는 늦게나마 정순왕후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64년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섹션 8 클로징.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64년 동안 그녀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외로웠을 겁니다. 16세 남편을 잃고 부모도 잃고 궁궐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순왕후는 어쩌면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단종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고 가는 사람들. 동망봉에서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 정업원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 권력은 정순왕후를 버렸지만 백성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64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되는 한 삶은 계속됩니다. 구독 알림 CT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몽도 가문이 단종 시신을 수습한 후 240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